그러면 이제 오늘 여러분들과 진행할 이론 부분 설명은 이제 끝났으니까요. 이제 오늘 문제 본격적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2026년도 리트 추리 논증 문제를 볼 겁니다. 2026년도 리트 추리 논증의 40문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절반까지만 18문제였을 거예요. 18문제를 0점 잡기에서 이미 다뤘습니다. 여기서 10문제가 있어요. 두 개 합치면 몇 문제죠? 28문제입니다. 28문제로 끝나고 그 다음에 나머지 12문제가 이제 뒤에서 공부를 할 퀴즈 그리고 실험 과학에 해당하는 거예요. 오늘 이제 수업 들어보시면은 이제 알겠지만요. 논증이라는 지식이 2026년도 문제에는 정말 거의 들어가지 않았어요. 논증 지식, 논증적 사고 이런 거 정말 극소수로밖에 들어가지 않았던 게 2026년도의 내용이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0점 잡기를 못했기 때문에 점수가 잘 안 나왔던 겁니다. 놀랍게도 올해 문제가 훨씬 어려웠다고 평가가 많이 되고 있어요. 패러프레이징, 함축, 0점 잡기 이게 더 어려웠다는 거죠.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계속 고민하고 계속 사고해 주셔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하는 가장 근간은요. 끊어서 보기예요. 사고력 자체, 판단하는 것 자체는 급격하게 오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풀이 방식은 지금 당장 바뀔 수가 있거든요. 막 읽는 거에서 선지를 끊고 지문의 내용과 하나하나 비교를 하려고 하는 그런 방식은 강의를 들은 다음에 바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그 생각을 하고 자, 이제 0점 잡기 때 배운 거를 한번 적용 한번 해볼게요. 1번 문제 15페이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리 한번 이야기 드릴게요. 동그라미 기역에 논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기역은 뭐가 되어야 되는 거죠? 반박이니까 논거에 대한 부정이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1, 2, 3, 4, 5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0점 잡기에서 약화라는 걸 판단을 하면서 약화라는 것이 뭐라고요? 지문의 내용에 대한 정확한 부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문제를 풀 때도 동그라미 기역을 찾으면은 논거가 여기서 뭐가 있는지를 보고 그것에 대한 부정이냐 아니냐라는 것을 0점 잡기 때 했던 대로 정확한 부정을 내가 만들어 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엄밀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글을 읽고 그냥 푸는 게 아니라요. 자, 풀어보시죠. 제가 좀 왔다 갔다 그러면서 볼게요. 푸시는 거. 잠깐 멈추면서 진행할게요. 물론 인강으로 들으신 분도 있겠지만 일단 그 실강을 진행할 때는 제가 앞에 계속 실강 오신 분들 풀이 과정 보면서 조금 교정을 하면서 이야기를 드릴 거고 아마 인강 들으시는 분들도 상당히 비슷하게 푸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통통적으로 멈추는 거고요. 이 문제 풀이 과정이 어떻게 움직여야 되냐면요. 일단 반박이고 위결정의 논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위결정의 논거를 찾아야죠. 그럼 여기 여러분들 위결정의 논거라는 게 한눈에 보이지 않나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이죠? 다음 논거를 들어서 했다라고 하면서 첫째, 그리고 뒤에 첫째가 있으면 둘째도 있어야 되네요. 둘째, 그 다음에 셋째 있어야죠. 이렇게 작업부터 먼저 해야죠, 여러분들. 논거에 대한 반박이니까요. 0점 잡기라고 생각을 하세요. 0점 잡기인데 여기서는 기준이 선지를 가지고 부정을 해서 올라가려고 하면 어디로 올라가야 될지를 모르잖아요. 맞죠, 여러분들? 그러면은 여기 내용은 명확하게 있단 말이에요. 근거가 명확하게 있을 거고 그 근거에 대한 부정이 선지에 있는지를 하나씩 확인하면 되겠죠. 제일 처음에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서 선지 1을 조건문이라고 보시면 안 돼요. 의족을 착용하지 않으면 육산 전체를 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얘를 추론으로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문제는 반박이기 때문에 0점 잡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문 내용이 그냥 부정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첫째로 먼저 올라간 다음에 IOC 규정에 따르면 올림픽 수준 세계대회에서 달성된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제일 처음에. 올림픽 수준의 세계대회에서 달성된 것이다. 그리고 장애인 대회여서 올림픽과 갖춘 대회라고 볼 수 없다. 이거 부정하려면 첫째 부정하려면은 줄이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따르면 뒤에 뭐 이렇게 빗금이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첫째에서 이 사람이 왜 들어가냐는 결정이 올림픽 수준의 세계대회에서 달성되어야 되는 건데 너는 그러지 못했다라고 말한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찾아야 되는 건 뭐죠? 제일 처음에 올림픽 수준의 세계대회에서 달성된 것이 아니어도 괜찮다 라는 내용이 나오던가 그러니까 기록이 어떤
출전 선수의 기록이 올림픽 수준의 세계대회에서 달성된 것이 아니어도 된다라는 뭐 내용이 있다. 그런 사례가 있다. 이게 나오던가. 두 번째, 장애인 대회도 올림픽과 같은 수준이다. 라는 게 나오면 되는 거죠. 그거를 생각을 하면서 이번에는 1, 2, 3속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여기서 내용이 나오려면은 대회에 대한 내용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다룬 선지가 무조건 있을 거란 말이에요. 5개의 선지니까요. 그럼 여기서는 어떤 선지를 판단하면 될까요? 두 번째 선지를 판단하면 될 거예요. 그 생각하면서 두 번째 선지만 판단해 보세요. 10초, 15초 드릴게요. 자, 여기서 판단이 오래 걸리면 안 됩니다. 제가 지금 조금 끊었지만 한번 봤지만 아직 사고가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 보이세요. 인강 들으시는 분도 제가 지금 이야기 드리는 거 그냥 끊어서 보지 마시고 제가 이야기 드리는 시간대에 했는지 한번 보세요. 장애인이 참가할 수 있는 권위 있는 육상대회 중에 하나이다 라는 거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요. 이게 반박이 되고 부정이 되려고 하면은 양립이 불가능해야 돼요. 정확한 부정인지 한번 봐봐요. 올림픽과 같은 수준의 대회라고 볼 수 있다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 선지가 나오려면요. 지금 선지 이가 그 말인가요? 권위 있다고만 돼 있지 올림픽과 같은 수준이라고 말하지 않고 있잖아요. 양립이 불가능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장애인도 올림픽과 같은 수준의 대회다라고 나와야지 부정이 돼가지고 양립이 불가능하잖아요. 지금은 선지 이 같은 경우는 어떻죠? 권위는 있는데 장애인의 권위가 있지만 그것이 올림픽과 같은 수준은 아니다라고 똑같이 말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해되셨나요, 여러분들? 그래서 선지 2는 부정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지워버리면 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내용 중에 또 뭐 보면 되죠, 여러분들? 역시 대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지를 보니까 없단 말이에요. 이번에서 끝나는 거예요. 자, 다시 이제 둘째를 보는 거죠. 둘째, 논거가 뭐라고요? 보조장치를 사용했다. 지금 갑의 어떤 상태지? 이제 보면은 여기서 위에 나와 있는 의족 착용한 거 문제가 됐다라는 걸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죠. 그때 보조장치는 어떻게 되어 있죠? 경쟁 우위를 제공하지 않아야 된다. 두 번째, 그래서 경쟁 우위를 제공하지 않아야 되는데 뒤에서 만약에 경쟁 우위를 제공하면은 더 나은 성과를 하면은 보조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 이 조건문은 당연한 내용이에요. 자, 전체적인 경쟁 우위를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가 참이라고 하면요. 더 나은 성과를 내게 한다. 이게 경쟁 우위를 제공하는 거잖아요. 그럼 사용할 수 없는 거죠. 이런 걸 여러분들이 똑같이 두 번 읽을 필요가 없어요. 머릿속에 생각하는 것은 보조장치는 경쟁 우위를 제공하지 않아야 된다. 두 번째. 그런데 이게 조건문으로 표현되면 아래 내용이에요. 경쟁 우위를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이 결국 원리로 조금 더 조건문으로 정교화하면은 만약에 경쟁 우위를 제공하면 더 나은 성과를 내면은 그렇지 말아야 되니까 사용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 얘도 좋은 학습엔 좋은 내용인데요. 조건문으로 나오지 않아도 얘는 원리예요. 얘를 조건문으로 변환시켜 준다라고 하면은 전체적인 경쟁 우위를 제공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말 자체가 조건문꼴로 뭐뭐 하면 뭐뭐 한다로 바뀌면은 여기서 문맥상 가지고 있는 의미가 경쟁 우위를 제공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용할 수 없다라는 거죠. 추리 논증은요. 조건문이 직접적으로 나와 있는 경우보다 그냥 원리라는 그런 내용으로 조건문이 녹아있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당연하게 봐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를 받아들여주면 아래 나와 있는 내용을 새로 보는 게 아니라 경쟁 우위를 제공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경쟁 우위를 제공하면은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게 이어져야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그리고 또 둘째에 나와 있는 내용. 의족은 여기서 어떻게 읽어줘야 될까요? 읽어줘야 될까요? 아니요. 위에 있는 조건문과 확인을 해주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앞에 공부했던 우리가 추론이라는 기본적인 사고가 쓰일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쓰이는 거죠? if A면 then B일 때 A가 주어지면 B가 얻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조건문이 나왔습니다. 전체적인 경쟁 우위를 제공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이 조건문으로 어떻게 나왔다고요? 더 나은 성과를 내면 사용할 수 없다라는 조건문으로 구성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거 가지고 어떤 판단을 하려고 하면은 얘가 사용해서는 안 되고 출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나오려면은 뭐가 있어야 될까요?
의족이 전체적인 우위를 차지한다라는 게 있어야지만 정보 결합이 돼가지고 이 글이 성립된단 말이에요. 지금 둘째 부분은 그렇게 써진 거예요. 더 나은 성과를 내게 하면은 사용할 수 없다. 의족이 더 우월한 걸 제공한다. 그러면 사용할 수 없다라는 걸 판단하게 되겠죠. 제가 여러분들께 이야기 드리는 거는요. 이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글을 읽는 속도가 달라집니다. 글 자체가 논증적으로 써져 있고 글의 패턴이 정해져 있잖아요. 원리 나와 있고 그 원리에 이 의족이라는 것은 전권에 해당하는 그런 조건을 충족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사용 못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떤 결론 내리면 된다고요? 사용 못한다라는 결론이 당연히 나오게 된다라고 당연히 알게 되는 거고 앞에 있는 원리만 딱 봐도 같은 원리 나오네. 의족 이야기하면 아 그래 경쟁 우위 제공해서 안 된다라는 거겠네 라는 게 다음 문장 다다음 문장이 딱딱 보이면서 이 둘째 부분이 굉장히 빠르게 읽혀나가는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들 할 수 있을까요?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의심하지 마세요. 무조건 할 수 있습니다. 패턴이에요. 어차피 글이 나오는 패턴이요. 추론이니까 나오는 글이 뻔하단 말이에요. 자 이제 여기까지 이야기 드리고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반박이 되려면 뭐가 부정되어져? 전체적인 경쟁 우위를 제공하지 않아야 되는 게 아니다. 다시 말해서 이게 조건문으로 표현되면은 더 나은 성과를 내게 할 때 사용할 수 없다라고 말했는데 이 원리가 틀렸다. 더 나은 성과를 내게 해도 사용된 경우가 있다. 이렇게 말하거나 두 번째는 무슨 이야기하면 되죠? 의족이라는 게 더 우월한 게 아니다. 이 두 가지가 나오면 되는 거죠. 그 생각을 하면서 선지를 보면 자 1번 선지 이거 반박인가요? 아닌가요? 아니죠. 네, 그 직접 말을 안 하시더라도 끄덕거리거나 이렇게 고개 흔들리는 제가 파악할게요. 아니죠. 왜 아니죠? 육상 자체를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박이 나오려면 뭐가 나온다고요? 의족이 더 나은 그쵸? 더 나은 우월한 육상 능력을 제공하는 게 아니다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의족을 착용하지 않으면 육상 자체를 할 수 없다가 상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더 나은 육상 능력을 제공한다고 하면은 안 된다라는 게 이 원리에 적용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1번 선지도 부정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여러분들? 아, 제가 첫째에서 판단하지 않았던 게 세 번째 거 판단하지 않았나요? 대회와 관련된 것은 다 첫째에서 판단돼야 되는데 세 번째 선지 3도 대회네요, 여러분들. 이거는 첫째에서 판단됐어야 됩니다. 자, 대회예요. 대회 첫째 부분 갑자기 다시 돌아가서 약간 헷갈릴 수 있겠지만요. 첫째에서 반박이 되려면 뭐가 나온다고요? 올림픽 수준의 세계대회에서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도 출전할 수 있다가 나오던가. 두 번째는 장애인이 올림픽 수준의 대회다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 3번은 뭐죠? 멀리뛰기가 굉장히 기록이 높았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지문에서는 뭐죠? 그 뛰어난 기록이 뛰어나야 한다라는 것을 뭐 기록이 뛰어나지 않아도 된다라든지 이 기록이 높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첫째에서 이야기하는 건 뭐라고요? 달성된 기록이 올림픽 수준이어야 된다라고 말한 거예요. 지금 선지 3번 역시도 올림픽 수준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걸 부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이 기록이 뛰어나다라고만 말하는 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한 부정이 아닌 거죠. 0점 잡기 때 했던 내용이 똑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선지 3번도 틀린 거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1번 선지에서 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1번 선지가 아니라 첫째 반박 근거에서 본 거고요. 가끔씩 제가 말을 하다가 이게 그 추리문증이다 보니까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사고를 제가 전달을 하는 건데 그 과정 속에서 사고를 좀 표현하려고 하면은 되게 빠르게 말을 해야 되고 많은 말을 해야 돼요. 근데 가끔씩 말이 꼬여가지고 뭐 첫째를 둘째라고 하거나 뭐 첫째를 선지라고 하거나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그건 좀 가감해서 들어주셔야 돼요. 자, 둘째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보는 거 부정 제일 처음에 경쟁 우위를 제공하지 않아야 되는 게 아니다. 제공해도 출전할 수가 있다 이렇게 나오던가 아니면은 의족이 우월한 게 아니다. 두 개 나와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것과 관련된 게 5번 선지죠. 5번 선지 뭐라고 되어 있죠? 향상된 기록을 내게 했음에도 올림픽에서 허용되었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들. 향상된 기록을 내게 했음에도 올림픽에서 허용되었다. 그게 바로 경쟁 우위를 제공해야 한다. 그래야지만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 이거의 부정인 거죠. 경쟁 우위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전을 한 거니까요. 이해되시나요, 여러분들? 그래서 반박은 5번이 되는 거예요. 5번이 반박이 되는 겁니다. 자, 정답은 구해졌어요. 나머지 한번 볼까요? 선지 4번이 되겠네요. 같은 규정에 따르면 뭐 밑에 보게 되면은 불복하는 선수가 우위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을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함축되어 있는 조건문은 뭘까요? 스스로 제공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출전할 수가 없는 거죠. 맞죠? 위원의 판단에 불복하는 경우 스스로 증명하지 않으면은 출전할 수 없다예요. 그러면은 나와야 되는 게 스스로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게 나와야 되겠죠. 그게 아니면은 갑이 증명했다가 나오던가요. 갑은 증명하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증명했다가 나와야 되는 거죠. 선지 4번 한번 볼까요? 증명하여 허용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부정인가요? 아니잖아요. 스스로 증명해야 된다라는 것은 증명하지 않으면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맞죠, 여러분들? 그래서 선지 4번도 틀린 거예요. 정답은 선지 5번이 됩니다. 자, 0점 잡기 내에 있는 거예요. 1번 문제에서 여러분들께 추가적으로 조금 이야기 드릴 거는요. 비교하기 부분에 적으시면 됩니다. 이게 0점 잡기에 있는 내용만 가지고 풀 수 있다. 반박을 찾는 거다. 라고 이야기 드렸고 충분히 그렇게 풀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논증이라는 것 속에 어쨌건 넣어두긴 했잖아요. 제가요. 왜 넣어놨느냐? 여기에서 원리의 부정을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그런 메커니즘이 사용됐습니다. 자, 원리라는 것은요.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조건문으로 나온다고 했어요. 맞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원리들은 조건문적으로 바꿔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조건문적으로 나오지 않아도 그거를 원리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은 원리의 부정은 조건문으로 표현되는 게 많으면은 원리의 부정을 가장 기본적으로 익혀야 되는 것은요. 조건문의 부정을 어떻게 하는지를 익히는 것과 같습니다. 조건문이라는 것은 if A면 then B의 꼴이라고 했고요. 다시 한번 이게 원리가 왜 중요하다고요? 추론은 이 원리에다가 추가적인 정보가 결합해가지고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일상에서도 사실 추론을 계속 씁니다. 사람들과 대화를 하거나 말을 할 때도요. 그래서 이 추론의 패턴으로 글을 쓰거나 말을 하면은 우린 되게 논리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오늘 수업 아까 전에 했던 거 잠깐만 정리하면은 A면 B다라는 게 나와 있고 거기요 A라는 게 나와서 우리는 B라고 판단을 한다라고 이야기했죠. 이게 여기 문제에서도 쓰였어요. 어디에서 쓰였죠? 둘째 부분 한번 보세요. 둘째 부분에서 뭐라고 나온다고요? 전체적인 경쟁 우위를 제공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나왔던 게 뭐였죠, 여러분들? 이제 조건문, 더 나은 성과를 내게 하는 것이라면 보조장치는 사용할 수 없다라고 앞에 나와 있는 원리를 그대로 표현해서 풀어놨습니다. 자, 여러분들 뭐뭐면 아까 전에 보니까 뭐뭐면 여기다가만 무조건 줄 긋고 이게 나왔다고 조건문이라고 인지해서는 안 돼요. 조건문이라는 것은 사실 의미로 구분을 해야 됩니다. 한국말은 너무 표현은 다양하게 할 수가 있어가지고 그냥 조건문처럼 조건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그냥 이렇게 뭔이라는 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여기서는 앞에 나와 있던 원리, 전체적인 경쟁 우위를 제공하지 않는다가 조건문으로 나왔죠. 여기도 한번 보세요. 이 원리를 A면 B다라고 나온 다음에 뒤에는 그럼 뭐가 나와요? 갑 같은 경우는 의족이 더 나은 성과를 내게 한 것이다. A에 해당한다라고 뒤에 문장을 써준 거예요. 그 다음에 B는 생략했네요. 근데 우리는 도출이 되니까 뭐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못 나간다라는 걸 이제 우리가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원리가 이렇게 나온다고 했을 때 우리는 반박 역시도 여기 있는 전제, 결론, 이것들 중에 하나를 부정하게 되면 반박이 되는 거예요. 그럼 전제를 부정할 때 원리를 부정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지 우리가 보다 쉽게 부정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때 조건문의 부정은요. A면 B다라고 했기 때문에 오직 단 한 경우만 이게 부정이 돼요. 어떤 경우? A인데 B가 아닌 경우. A인데 이면서 이게 나와야지만 부정이 되는 거예요. 되게 많이 나옵니다. 조건문의 부정으로요. 이 문제 반박에서 그게 쓰인 거예요. 원리가 나왔잖아요, 여러분들. 원리가 어떻게 나왔죠? 장애 선수가 보조장치가 있을 때 전체적인 경쟁 우위를 제공해야 된다 해서 여기는 보조장치만 놓고 보면 여기서
보조장치가 있으면 여기서 장애라는 거는 예시인 거고 장애인에 대한 일반적으로 전체적인 경쟁 우위가 제공되지 않아야 된다고 했으니까 보조장치를 사용했을 때 만약에 더 나은 성과를 내게 되면은 그 보조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가 원리예요. 그럼 그 부정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더 나은 성과를 내게 함에도 불구하고 그게 사용되면 이게 부정이 된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바로 선지 5번인 거죠. 이게 뚜렷하게 보여야지만 이 문제를 흐트러지지 않고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별로 어려운 내용도 아니에요. 우리가 일상에서 쓰고 있어요. 근데 이게 왜 한 번 더 강조를 하느냐? 조건문의 부정이 논증에서 대단히 많이 나오고, 그리고 이게 왜 많이 나오냐면요. 그냥 직관적으로만 생각해가지고는 가끔씩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요. 원리가 있었을 때 조건에 해당했는데 그럼에도 그 결과가 되지 않는 경우, 그거 외에는 부정이 아니에요. 여기 뒤도 중요해요. 이거 외에는 부정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A면 B다라고 했는데 지금 A가 아닌 상황이에요. 부정인가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A이면 B다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A를 안 하고 그냥 B인 상태만 있어요. 그것도 부정이라고 할 수 있나요?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A면 B인데 그냥 B라고 나와 있으면 부정이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냥 B가 아니다. 이런 내용만 있어도 왜 부정이 아니에요. A가 충족이 됐는데 B가 아닌 경우가 그 두 가지 요소가 다 있어야지만 무조건 부정이 된다라는 거죠. 자, 이게 여기서 또 어떻게 나왔죠? 자, 여기서 5번 선지가, 아니 4번 선지예요. 4번 선지. 지금 4번 선지는요. 이 마지막에 나오는 셋째 부분 있잖아요. 셋째 부분을 조건문으로 바꿔가지고 원리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끄집어내야 됩니다. 여기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위원회 판단에 불복하는 경우 경쟁 우위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 스스로 증명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가지고 있는 조건문은 뭘까요, 여러분들? 스스로 증명해야만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증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출전할 수가 없는 거죠. 불복할 수가 없고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 조건문이 머릿속에 떠올라져야 되는 거예요. 원리가 이게 가지는 게 조건문적으로 어떤 경우 어떻게 된다라는 그 원리가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떠올려지면 더 좋은 거죠.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해줘야 되고요. 그러면 여기에 부정은 뭐가 돼야 된다고요? 불복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게 나와야 돼요. 근데 지금 선지 4번은 뭐가 나왔죠? 증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부정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선지 4번과 선지 5번 같은 경우는 반박이랑 부정 만들 때 되게 많이 나오는 장치예요. 근데 원리는 되게 명확하기 때문에 반복하면 여러분들께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인 거죠, 여러분들. 나머지 1, 2, 3번 같은 경우는요. 1, 2, 3번 같은 경우는 정확한 부정을 만드는지를 물어본 거예요. 역점 찾기에서 우리가 계속 했던 거라는 거죠. 의족을, 여기서 뭐라고요? 의족을 착용하는 게 우위가 되지 않는다가 나와야지 부정인데 의족 착용하지 않으면 부정 자체 할 수 없다. 이런 거 전혀 그 내용이 아니에요. 이게 지문의 내용에 반박이 되려면 지문에서는 이런 말을 해야 돼요. 갑은 의족을 착용하지 않아도 육상 자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허용되지 않는다. 의족 가지고 허용되지 않는다. 이런 말이 나와야 될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이거에 대한 부정이 지문에 없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1번 아닌 거죠. 2번 선지 다시 한번 볼게요. 아까 전에 대회 이야기 했잖아요. 대회는 뭐라고요? 올림픽 수준의 세계대회여야 한다. 그러니까 전부 다 올림픽 수준의 세계 대회여야만 한다라는, 거기서 이룬 거다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정확한 부정이 아니라 다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0점 잡기에서 우리가 봤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문제 구해주시면 돼요.